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합성곱 신경망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텐서플로우 지난번에 했던 모형을 그대로 갖다가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CNN 모형입니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그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텐서플로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인공신경망 모형을 더 확장한 딥러닝 모형까지 연결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오늘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구조는 텐서플로우에 대한 기본 구조를 그대로 갖다 쓰기 때문에 이거를 복사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패키지 설치해서 패키지 갖고 오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패키지 설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불러오기. 자, 데이터 불러왔습니다. 셰프는 그대로 두면 되고요. 구조 그대로 둬도 되고, 신경망 구성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신경망 구성을 우리가 신경망이 아니고 우리 CNN 그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그래서 신경망 또는 CNN 이렇게 구성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모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파트가 좀 바뀝니다. 네, 그래서 요 플래튼 요 부분을 다 지워 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tf.keras.layer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 그 dense를 쓰는 게 아니고 convolutional이라고 해서 conv로 해주면 됩니다. 자, convolutional인데 convolutional을 우리가 여러 가지 모형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2D 모형을 써야 됩니다. 그죠? 28 곱하기 28 두 가지 행으로 열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2D 모형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D 모형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필터 개수를 정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필터 개수. 우리 필터를 32개로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필터 크기를 5 곱하기 5 또는 뭐 2 곱하기 2 이렇게 나눠주는데 여기서는 3 곱하기 3으로 필터 개수를 정해 주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그 필터 개수, 두 번째는 필터 크기입니다. 자, 심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패딩이 있었죠. 패딩 값을 우리가 same으로 바꿔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 숫자를 우리 2로 설정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은 우리 렐로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풋 언더바 쉐이프는 우리 28 그 다음에 여기 일계층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존에 했던 인공신경망보다 여기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이렇게 우리가 패딩이라든가 그 다음에 필터 이런 개념을 갖고 와서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돼 있죠. 요 제일 앞부분이 이게 이제 필터 부분입니다. 앞에가 필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가 필터 개수, 그 다음에는 요거는 필터 사이즈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필터 개수하고 사이즈 이렇게 좀 되겠죠. 크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3 곱하기 3을 총 32개로 만들어서 우리가 돌려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레이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필터 처리해주면 그 다음에 맥스 풀링 작업을 해줍니다. tf.keras.layer 해주시고요. 이게 맥스, 그 다음에 우리 풀링, 맥스 풀링 2D로 이렇게 처리해 주겠습니다. 맥스 풀링 2D 해주고요.
여기 맥스 풀링 값을 우리가 세팅해 주는데 2 곱하기 2로 설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tf.keras layers 해주고요. 이번에는 convolutional 2D convolutional 우리 2D 또 해주시고, 요번에는 우리 64개, 그 다음에 2 곱하기 2로 좀 줄여서 3 곱하기 3 그대로 넣어볼게요. 3 곱하기 3 넣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요 밑에는 우리 바로 액티베이션으로 처리해 주겠습니다. 액티베이션 처리해주고, 여기에 우리가 렐로 값을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tf.keras 해주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해주고요. 또 맥스, 그 다음에 폴링 2D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2 곱하기 2로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처리를 해줄 때, 아웃풋 내줄 때 여기는 플랫으로 처리해서 1부터 10까지 해서 모든 차원을 마지막에 이제 처리를 해서 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항상 우리가 플랫 처리해 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플랫으로 그러니까 1차원 배열로 처리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인풋이 들어가고요. 쭉 들어가서 제일 마지막에 아웃풋도 우리가 배열로 해서 1차원 배열로 해가지고 0일로 맞춰주는 파트로 넘어가거든요. tf.keras layers 해주고요. 그 다음에 flatten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tf.keras layer 해주고요. 제일 마지막에 dense 처리해 주시고요. 제일 마지막에 256으로 처리해 주겠습니다. 액티베이션은 제일 마지막에는 렐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쉼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웃풋 레이어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tf.keras layers 해주고요. dense 해주고, 제일 마지막에는 10개가 필요하니까 10개.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은 제일 마지막으로는 확률 값을 내줘야 되죠. 그래서 soft max 값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저장하고요. 모델 썸머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모델 썸머리 해주시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처음에 모델 컨볼루셔널 2D 모형으로 파라메타 값이 이렇게 설정이 되고요. 맥스 풀링 값도 설정이 되고요. 컨볼루션 2D 또 설정이 돼서 이 파라메타 값들이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래튼 값은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 값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 값에 대한 값이 256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이 값을 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맥스 풀링한 아웃풋 값이 여기 플래튼 값으로 플랫해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플래튼 처리가 되면 이 값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56입니다. 그래서 플래튼 처리해 주시면 256개가 최종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값을 우리가 1D로, 그러니까 1차원 배열로 해주니까 256개가 나왔고,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받아서 제일 마지막에 1차원 배열로 받아서 제일 마지막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256개, 그 다음에 이걸 2차원 배열을 또 1차원 배열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1차원 배열로 처리해서 넘어오게 되는 이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토탈 파라메타 값을 보면은 87,000개나 되죠? 그죠? 얼마 되게 많네 우리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델도 한번 그래프로 한번 찍어 볼게요. 그래프로 찍어 보면 우리 되게 복잡한 내용으로 처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모형을 보면 여기서 이런 부분들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론 시간에 우리가 설명드린 것처럼 뭐 패딩이라든가 스트라이프, 그 다음에 이런 개념들, 그 다음에 필터 개념, 이런 것들만 알고 있으시면 여기에 이런 값들을 우리가 세팅해 주면서 우리가 값의 정확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훈련하고 우리가 처리해 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 복잡하긴 한데 우리가 필터와 패딩, 스트라이프 이런 개념들을 좀 알고 여기다가 이거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를 그대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그냥 돌려주면 됩니다. 훈련 모델이 세팅해 주는 게 좀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는 우리 훈련 모델을 그대로 갖다가 쓰겠습니다. 자, 우리 모델 최적 파라메타 값을 넣기 위해서 우리 모델 저장하는 거를 하고요. 모델 저장하는 거 그대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 컴파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똑같아요. 여기서 똑같이 훈련이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훈련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왜냐면은 파라메타들이 필터 처리해주고 하는 과정이 좀 우리가 많이 추가됐기 때문에 파라메타들도 그래서 하나 실행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기다렸다가 이게 다 훈련이 끝나면 그 다음 버전으로 그 다음 처리되는 것들을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훈련 다 된 다음에 제 강의를 계속 쫓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종 결과가 나왔네요. 여기 지금 보시면 어큐러시가 0.98까지 나왔네요. 그죠? 우리가 좀 전에 이전에 우리가 했던 우리가 일반적인 인공신경망 모형은 0.93, 94 이렇게 나왔는데 98까지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프로 한번 찍어 보시면 전체적으로 값들이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진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모델 검정도 해볼게요. 테스트 모델하고 그 다음에 베스트 모델로 우리가 한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98.14 최종 모델에서 베스트 모델은 98.18까지 나왔네요. 조금 이제 나오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자, 모델을 저장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 모델을 저장하는 방법 대신에 우리가 조금 요거를 확인해 보는 거를 하나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우리 5번 해주고요. 우리가 필터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모델하고 필터, 모델 및 우리가 필터 처리하는 과정에서 커널, 그죠? 모델, 그 다음에 필터, 그 다음에 커널 확인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델에서는 우리가 필터랑 커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 점을 해서 우리 테스트, 우리가 훈련 테스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훈련 모델에서 우리가 각각의 1번 모형 1번에서 결과값들이 0부터 우리가 9까지 총 10개의 확률값이 나옵니다.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테스트한 거는 우리가 어떤 숫자인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mp. 우리 max 값을 해서 최종 결과값을 갖고 오는 겁니다. 확률값으로 보면 10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델 신경망 모델에서 보시면 자, 여기서 모델에서 보시면 10개의 확률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총 6만 개를 이제 해주죠. 그래서 x 언더바 테스트 값, 테스트 값 해주면은 이제 만 개죠. x 언더바 테스트 값을 우리가 볼 텐데, 요 x 언더 테스트 값 보기 전에 우리가 모델로 확인해 봐야 되죠. 그래서 모델 점 predict 해주고요. 그 다음에 x 언더바 테스트 값을 우리가 확인하는데, 우리 한 10개만 확인해 볼게요. 앞에 부분부터. 그래서 10개를 해주시고, 요거를 우리가 액세스 해주시고 1로 처리를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x테스트가 총 10,000개가 있었죠. 10,000개의 값들이 쭉 있는데 앞에 상위 10개만 가지고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모델 프레딕트로 확인해 봤더니 처음에는 숫자 7번으로 우리가 최종 모델이 확인이 됐고요. 뭐냐면 우리가
테스트 모델, 테스트 값, 1번 테스트 값이 우리가 0일 확률부터 9일 확률까지 쭉 확률 값을 구해주는데 우리 모델에서 제일 높은 확률 값으로 추출된 게 7번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얘를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y 언더바 테스트 값에서 우리가 10번까지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자, 얘가 실제 값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값이 7210414959 요렇게 이게 최종 실제 값이고요. 우리가 실제로 예측한 것을 봤더니 7210414959 거의 맞췄네요. 그죠? 아까 전에 우리가 테스트 값이 98%까지 맞췄으니까 이 10,000개 중에 9,800개가 맞는 겁니다. 그죠? 맞았고 나머지 틀린 게 한 170 몇 개, 180개 대략 그 정도 틀렸네요. 10,000개 중에서. 예,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된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찍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로 한번 찍어서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피겨 해주고요. 우리가 plt.피겨 이렇게 해주고 우리 피겨 사이즈는 우리가 10에서 5까지 이렇게 세팅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for i를 이용해서 앞에 우리 10개 있었죠? 10개를 우리가 찍어 갖고 오겠습니다. range에서 10개까지 우리가 지금 확인한 거를 그림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그 다음에 figure.add 그 다음에 subplot 해주시고요. 자, 2개, 5개, 2 곱하기 5를 행렬로 해주고요. i 더하기 1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in이 빠졌네요. in range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요. 우리가 plt.imshow를 이용을 해서 x 언더바 테스트 그 다음에 우리 i 값을 가지고 보고요. 요거를 우리 shape 값을 이용해서 보면 8, 28 행렬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요게 빠져야 되죠. 자, 요게 악셀점. 자, 그래서 요렇게 해주면 우리 전체적으로 요렇게 결과값이 나오죠. 그죠? xtest에 있는 값들을 요렇게 봤는데 요 값들이 요렇게 그대로 들어와서 72104 요 값들로 우리가 출력이 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되는데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필터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필터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퍼스트 레이어 언더바 레이어를 값을 한번 갖고 와 보겠습니다. 우리 모델 중에서 레이어 우리 0번을 우리가 갖고 와 볼게요. 퍼스트 레이어 모델 0번. 그 다음에 이 모델을 찍어보면 print model.input 이렇게 해서 찍어보시면 요런 값들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인풋 값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 값을 우리가 한번 처리를 해서 필터 값만 골라서 한번 해볼게요. 자, from 해주시고 클래스에서 import 우리 models를 우리가 호출해 갖고 와서 우리 first layer, first activation 해주고요. 이거는 모델 중에서 우리 모델 값을 갖고 오고 input 값은 우리 모델 .input을 집어넣고 우리 output은 first 언더바 layer output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액티베이션 모델을 만들어 주고요. 우리 액티베이션은 first 언더바 액티베이션 해서 우리가 x 언더바 테스트 값을 우리 1번 10개만 이렇게 넣어서 실행을 해보도록. 여기서 모델스 s가 붙어야 되네요. 모델스 해주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first 액티베이션과 액티베이션을 설정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 값들을 한번 우리가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해주시고요. 우리 액티베이션 해서 쉐이프를 출력을 해서 주시면 이렇게 10개, 14개, 14개, 32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앞에는 차원입니다. 우리가 10개가 들어갔으니까 그죠? 앞에 7번부터 9번까지 요게 들어가죠. 그래서 앞에는 액티베이션 쉐이프에서 앞에가 10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높이, 그 다음에 넓이, 그 다음에 필터 수는 우리가 32개. 우리가 아까 전에 필터 수 우리가 CNN 구성해서 32개로 해줬죠. 요 32개.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인풋 값하고 아웃풋 값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넣어서 이렇게 모형을 만들었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한번 찍어 주겠습니다. 피겨 해주시고요. 점 피겨 해주고요. 피겨 사이즈는 우리가 10에서 15 사이즈로 좀 넓게 보여져야 되니까 해주고요. for i 해주고 in range 해주고 필터 개수가 총 32개니까 32개까지 출력을 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32개가 출력이 되는데 10번부터 해서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figure.add 언더바 subplot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7번 곱하기 5배 그 다음에 i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여기가 7개 5개로 7개 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피겨가. 그 다음에 우리 plot.in im show 해주시고요. 여기서 액티베이션 우리가 만들어졌던 거가 있었죠. 그 중에서 이제 뽑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0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필터, 우리 특성 맵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줄게요. 해주고, 그 다음에 i번째,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액티베이션이죠? 액티베이션. 자, 여기서 우리가 액티베이션 갖고 한 거 있었죠? 액티베이션. 여기 좀 오타 갔는데 액티베이션 이렇게 됐네요. 그죠? 이걸로 실행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서플럿 5가 빠졌네요. 서플럿 이렇게 해서 주시면 총 필터가 0번 첫 번째 0번의 필터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필터 그죠? 필터가 우리가 32개가 만들어졌는데 첫 번째 필터 0을 우리가 알아맞추는, 그러니까 첫 번째 0이 아니고 첫 번째니까 우리가 7번이네요. 그죠? 첫 번째가 우리가 7번. 7번을 알아맞추는 우리 필터를 출력해 봤더니 요런 필터들이 총 32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0번 필터, 0번을 중심으로 해서 0번째 필터는 우리가 7번을 알아맞추는 특성 맵, 피처 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첫 번째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가 7번이 들어오죠.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순서로 앞에 10개만 출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 보고 싶은 숫자가 있으면 그 숫자의 필터를 그 다음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네 번째, 0, 1, 2, 3, 3을 넣으면 0에 대한 필터가 나오겠죠. 0에 대한 필터가. 자, 그래서 요거를 출력을 한번 해보면 그대로 자, 코드해서 두 번째 넣어주시고 다른 건 똑같고요. 요거를
우리가 0, 1, 2, 3, 4, 세 번째죠. 세 번째 필터. 그러면 여기 보면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0에 대한 필터가 처리가 돼서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자, 그러면 0번을 알아맞추는 필터가 32개의 필터가 이렇게 보여지죠. 자, 이런 필터를 처리해서 우리가 신경막 모형 CNN 구성에서 이 부분이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필터들을 이용을 해서 얼마나 우리가 잘 맞출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맞힐 수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필터 처리를 우리가 확인했는데 필터 말고 우리 커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널도 있으니까요. 자, 우리 커널을 확인해 볼게요. 자, 5.3번. 자, 이번에는 필터가 아니고 이제 커널입니다. 커널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커널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위에 있는 이 값들을 출력을 해서 그대로 갖다가 쓰겠습니다. 쓰고요. 자, 사이즈 처리해 주시고 필터 개수 똑같이 들어오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커널은 요것만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액티베이션에서 IMCO 해주시고 액티베이션이 아니고 퍼스트 언더바 레이어에 대한 커널입니다. 그 다음에 0번이 아니고 요것도 커널 개수로 우리가 처리해 줄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커널을 퍼스트 레이어로 액티베이션이 아니고 퍼스트 레이어로 해주면 첫 번째 커널이 보여지고요. 요렇게 주고 여기서 우리가 0으로 숫자만 바꿔주겠습니다. 여기 보통 보면 이제 입력 넓이, 출력 넓이, 여기가 높이거든요. 높이, 그 다음에 넓이,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요 파트입니다. 여기 요 파트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10개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차원이 10차원이 되는 거고 높이 이제 이렇게 되겠고요. 요거를 우리가 다 출력해 갖고 오는 건데 0번은 뭐냐면은 자, 요거는 0번은 뭐냐면 우리가 입력 채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흑백이기 때문에 채널이 하나겠죠. RGB면 채널이 3개가 되겠고요. 그래서 입력 채널이 하나이기 때문에 0으로 세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입력 채널, 이쪽이 출력 채널이고요. 그래서 입력 채널은 하나 이렇게 해서 세팅해주고 커널을 확인해 주시면 여기 퍼스트 레이어 점 커널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커널이 빠졌네요. 커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퍼스트 레이어 커널 값만 출력해서 보시면 이런 커널 값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보이시죠? 이런 커널 값들이 들어가고 필터 값하고 커널들이 처리가 돼서 우리가 0, 1, 2, 3, 4, 5, 6, 7, 8, 9라는 우리가 값의 확률 값을 추출을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값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모델 저장은 우리가 수정 안 해주고 똑같이 그냥 사용해 줘도 되니까 요거는 우리가 하지 않을게요. 그죠? 요거는 그냥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넣어서 확인을 해 주시면 최종 모델에 우리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모델 값들이 최종적으로 확인이 돼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CNN 구성을 다시 설명해 드리면 여기 보시면 우리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 필터 처리해 주는 방법, 우리가 아까 전에 봤죠. 필터, 커널 이런 것들을 처리해 주는 방법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필터, 커널 값들 이런 것들을 처리해 주고 패딩, 스트라이프 해 주고요. 맥스 풀링을 통해서 우리가 값을 줄여 주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과값을 알아맞추고요. 거기서 들어가 있는 것들에 대한 필터 값들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필터 처리된 것들, 각각의 숫자들에 대한 필터 처리된 거, 그 다음에 커널들, 이런 커널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필터들이 이렇게 처리가 돼서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CNN 모델에 대한 실습을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